안녕하세요. 12월 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긴 했는데 다우 말고 나머지 S&P나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이 비농업 고용이 22만 7천이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 20만보다 거의 10% 이상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의 영향에 벗어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다? 여전히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이 적당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다라는 평가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냥 좋지만 않은 게, 실업률은 몇 프로가 나오게 되었다? 조금 올라서 0.1 정도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경기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가만 조금 더 잡히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겠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관련 내용이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더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 금리 인하 확률 85%까지 12월 기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의 사실상 확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어지게 된다면 야, 이거 채권부터 시작해서 증시가 여기서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거 예상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연준의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그러면서 보수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표가 갑자기 어떻게 튀어오를지 모르게 되다 보니까는 요거는 좀 천천히 봐야 된다. 물가 잡히는 게 핵심이다라는 평가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기를 내년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표의 안정만 되면 여기에 좀 힘을 더욱더 주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거는 한국 증시에도 영향이 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이제 좋은 반응을 만들게 하고 있다라고 뉴욕을 보면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67.2달러로 마이너스 1.61%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당연히 금리 인한다라고 하니까 강세고,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삼성 진짜 안 좋습니다. 지금 완전 최첨단 반도체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쪽에 밀리고, 이제 이 범용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지해온 삼성 입장에선 중국이 이렇게 적자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고 올라간다? 이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몇몇 분들은 얘기하실 수 있겠죠. 기술력의 삼성인데 아무리 요즘 좀 주춤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삼성이 쓰는 장비는 중국도 쓰고요. 삼성이 쓰는 소재는 중국도 쓰고요. 부품도 중국이 씁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모자라거나 퀄리티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덤핑식으로 밀어내기 시작한다면 이들도 어느 순간 퀄리티가 올라오게 될 거고,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큰 파이를 떼내주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일단 하이닉스는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미국에 전부 팔면서도 지금 공급이 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도 우리도 이제 이거 따라간다. 임원 바꾸면서 기술의 삼성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통한다면 오케이, 괜찮은 거고, 안 통한다? 인텔처럼 되는 거죠. 지금 인텔 CEO 나갔죠. 지금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들 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불안하면 그냥 하이닉스 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부품이랑 소재 업체들도 하이닉스 계열에 있는 이쪽에 납품하는 회사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170만 대 판매가 눈앞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올해 최다 기록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관세 얘기하면서 현대에 좀 안 좋은 것 아니냐, 얘가 되게 많이 들려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타격을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기업들도 좋은 상황은 아니네. 왜 그러냐면, 지금 멕시코에도 관세 때린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GM 그러면 이 현대 입장에서도 거기서 거기다라고 지금 이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미국 공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판매를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현기에게 불리한 건 전혀 없다. 그래서 현기랑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 한번 더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계엄 말도 안 되는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빠그라지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계엄만 해결되면은 무기도 팔 수 있고요. 화장품도 더욱더 많이 팔릴 수 있고 여행도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들 이거 해결이 어느 순간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기대를 하면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 계엄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무슨 2024년에 군사 정권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뭐 누구는 1년 뒤까지 이걸 봐야 된다, 만다 얘기가 많은데, 그건 자기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짜 한국 경기를 생각을 한다면은 네, 그러면 안 된다. 전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프레셔를 넣을 수 있다면 지금 국힘의원들한테 기업이 나서서 조금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나고 있는데 특히나 내수 쪽에 집중을 하는 기업들은 한마디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건너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순간이 한 번 정도는 지금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니까 이 별말이 다 나오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로봇 쪽 지금 잘 나가는 거 보여주고 있으니까 로봇들도 하나씩 하나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LNG 쪽만 단가가 됐었는데 컨테이너 선사 역시도 이 단가가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또 하나의 먹거리가 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 안 되는 거 안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컨테이너 선사를 지금 받는다는 건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튕겨나온 물량이 한국에까지 오고, 그리고 얘네가 돈이 될 정도면 LNG는 더욱더 비싸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조정 많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기대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은 성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코스피 PER 오늘은 더 떨어졌죠. 그래서 한 8.2 정도 될 것 같은데 역사적 저점을 찍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IMF 때보다 싼 겁니다. 역사적 저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번 돈 대비, 자산 대비 이렇게 싸다는 것이기에 IMF 때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래에서 되게 오랜 시간 있다가 해결되니까 엄청나게 훅 하고 튕겨 올라갔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실적이 조금 괜찮다 하는 기업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량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장기 투자 좋다 취향에 맞으시면 한번 여러분들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12월 9일 요 일정 맞춰서 한번 쭉 바로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쁘지 않았다면 내용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참고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 오셔서 나중에 하트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야, 헛웃음만 나오는데, 와, 이 계엄, 이 사태가 너무 크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내부를 까보면, 이대로 끝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락을 만든 가장 큰 이슈가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하면 역시나 계엄 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근데 이 국힘은 그걸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나온 얘기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힘은 얘기는 이겁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탄핵하더라도 그 대통령 그 대법원 가가지고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요거 완벽하게 마무리되려면 6개월은 걸리지 않겠냐. 우리도 요거 맞춰가지고 자진 하야로 방향 잡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탄핵이란 이름보다 하야 쪽으로 해가지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자.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100% 확정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렇게 땅땅하는 게 불확실성을 없애는 거다 보니까 이게 호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직히 뭐 좋지 못하다. 해서 이게 지금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두산의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얘기하시겠죠. 너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탄핵이 맞죠. 와, 저는 제가 살면서 인터넷이 발전하고 탄핵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을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하야보다는 이 불명예스러운 탄핵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명예를 지켜줄 이유 자체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역사의 이름이 박제가 되어야 돼요. 이건 교과서에도 나올 만한 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 다음 선거 때문에 이 국힘 쪽에서 어거지로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요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힘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거는 국힘 쪽에 좀 프레셔를 줘야 되지 않나. 앞으로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걸 조금만 제 의견 덧붙이면서 그럼 이제 이 이후엔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 요게 확정이 되면 시장은 조금 안도감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원래 있었던 이 국힘 다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분할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겠죠. 했을 때 지금 국민연금은 분할 합병안에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건부로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요. 오는 10일 두 회사의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 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한테 얘기한 겁니다. 너희 그거 하고 싶어? 그럼 가격 맞춰. 너희가 조금 더 양보하고 그리고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보지 않는 이런 방안으로 한다면 찬성해줄게. 근데 만약에 이걸 못 맞춘다? 그럼 연금은 반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럼 두산 입장에서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필사적으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전은 이 가장 크게 반대했던 일본까지 계속 늘리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수급이 좋다면 반등할 가능성 높겠죠. 악재 없어지면 그러면 1순위로 얘가 반등하는지 그거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맞춰가면 될 것 같은데 때마침 하락했을 때 나온 모습이 뭐다? 외국인 기관 계속 매집하고 있다. 와, 전 이걸 여기서 볼 줄 몰랐습니다. 개미털기 진짜 세게 하네요. 그러면 와 이게 진짜 저 계엄 이슈만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얘는 빠르게 올라가겠죠. 이거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개인들 꾸준하게 털리면 향후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서 이렇게 반등하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비슷한 케이스를 여기 부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여기서 이제 21선을 빠르게 돌파하고 위에서 자리 잡는다면 볼리저 상단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여기서도 61선 돌파가 안 되니까 돌파 이후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거잖아요. 61선 여기를 보시면서 추세 전환 전까지 조금 끌고 가는 식으로 여기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총정리 마치도록 하자면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계엄에 대한 요 이슈가 완벽하게 해소되기 전까지 불확실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데 요것만 오케이 뜨면은 지금 분할 관련으로 두산이 급한 상황, 좀 가격을 올리려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랑 엮여 들어가는 수급이 좋으면은 반등 빠르게 될 수 있다. 그럼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맞춰서 수급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은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이제 21선 빠르게 돌파한다면 여기선 볼린저 상단까지. 근데 만약에 61선 돌파 못한다면 여기선 좀 눌릴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61선까지 확실하게 추세 전환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반등의 속도가 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며 두산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